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오지마 회원님, 한 번만 먹자 회원님,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월 25일 국내 농구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부산 KCC 대 원정팀 서울 SK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부산 KCC는 버튼에게 기대했던 스코어러의 역할은 팀 컬러와 크게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라렌으로 트레이드를 했고 이는 필요했던 높이에서의 주도권을 조금은 개선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축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더라도 완전하게 집중하지 못했는데 브레이크 기간을 가지며 선수들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들인 것은 긍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최준용, 송교창의 복귀가 늦춰지며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스 또한 무릎이 좋지 않고 에피스톨라는 교체를 한다고 하니 또 다시 주축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서울 SK를 상대로도 골 밑에서부터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외곽에서도 수비가 안정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득점을 끌어올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수비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의 움직임에 끌려다니며 고전하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정팀 서울 SK는 10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중간에 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연승을 달리며 선수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연승 후유증도 적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견고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공간을 쉽게 내주지 않으며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희가 전성기 시절 못지않은 포스트 제공권을 보여주는 중이고 김선영, 오재현, 안영준으로 이어지는 국내 라인도 공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대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등 이로 인해 부담이 심해져 턴오버도 더 많이 유도하는 결과로 보인다. 무엇보다 포스트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 구도이기 때문에 외인 맞대결에서 원희가 밀리지 않는 구도를 잡아주고 득점을 적극적으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결국엔 외곽에서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구도라 먼저 변수를 만들며 리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서울 SK 입장에선 라렌에게 비교적 고전하더라도 리드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 또한 라렌을 집중 견제하는 수비 라인을 갖추더라도 국내 라인업에서 외곽 주도권을 잡으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라렌을 집중 견제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접전 상황에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팀의 강점인 속공과 트랜지션을 활용한 현재 서울 SK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SK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창원 LG 대 원정팀 울산 모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창원 LG는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 내용을 보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마레이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을 때 성적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야투 성공률이 낮고 6 이상의 공백도 느껴진다. 전성현이 이전과 대비해 적극적인 야투와 함께 3점 슛 성공률을 올려주고 있지만 타마요가 포스트에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중이고 이로 인해 포스트 강세가 있는 팀에게는 수비를 쉽게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박정현이 고군분투해주고 있지만 포스트 강세가 있는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는 올 시즌 맞대결들에서 보여왔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타마요가 4번 포지션에서 활약을 해주며 국내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주는 것을 변수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타마요가 활약하고 있을 때도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는 외곽에서의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왔다. 결국 제공권 싸움에서의 우위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리드를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원정팀 울산 모비스는 지난 경기에선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며 잦은 턴오버 때문에 경기를 놓쳤다. 함지훈의 공백 또한 비교적 크게 느껴졌다.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줄 선수가 부족했다. 그래도 서명진이 돌아왔고 감독 또한 준비한 플레이를 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창원 LG를 상대로는 제공권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고 상대는
외곽에서의 주축 선수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창원 LG를 상대로 외곽슛 성공률이 평소보다 낮은 모습이 이어졌음에도 경기를 잡아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제공권 싸움 우위와 함께 서명진 등이 활약하며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부족하고 숀롱, 프림이 기대치와 반대로 빠르게 파울아웃이 되거나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며 무성의한 플레이를 하는 모습 등이 이어진다면 많은 실점을 허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접전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결국 경기 후반 로테이션 싸움에서 외곽 우위를 통해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LG는 주축 선수들의 공백 속에서도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한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함지훈의 공백이 있더라도 포스트에서의 주도권을 잡기도 어려울 것이고 외곽에서의 활약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제공권 싸움 우위를 가져가며 평소보다 외곽에서의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모비스 승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고양소노 대 원정팀 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고양소노는 주축 선수들의 줄 공백에도 큰 점수 차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대비해 상대 주축 선수들과 붙었을 때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 것은 아쉬운 요소다. 박진철이 4번 자리에서 활약해주는 것은 좋지만 결국 이제도 정성조 등이 백코트에서 활약해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스공사와의 맞대결에서 상대적인 열세를 보여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에서부터 흔들리며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박진철과 함께 외인 선수가 포스트에서의 강세를 보여줄 수 있으나 상대의 외곽을 효율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도권을 잡지 못하며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론적으로는 프론트에서의 강세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국내 매치업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이라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끌려다닐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정팀 가스공사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바꿨다. 감독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봉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엔 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상대를 강하게 푸시하고 적극적으로 야투 시도를 하며 득점을 올려야 한다. 이대헌, 니콜슨이 그런 모습으로 내외곽을 오가며 활약을 해줬을 때 가스공사의 최대 효율이 나온다. 그리고 고양 소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은도혜가 높이에서 활약해줄 수 있고 외곽에서의 수비가 부족한 고양 소노를 상대로 이대헌이 활약하는 구도를 기대할 수 있다. 이재도를 상대로 실점을 내주기 시작한다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로테이션을 돌았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수비에서의 안정감도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결국 주축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백업의 구도가 상대적인 우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다시금 마인드셋을 할 시간을 가졌다. 고양 소노의 주축 선수가 대거 빠져있는 상황에서 공백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채워가고 있으나 한계점은 분명하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외인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외곽에서 주축 국내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지만 않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가져간다면 변수를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가스공사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KB스타즈 대 원정팀 삼성생명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KB가 직전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나름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허예은을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이 득점에 가담하지 못하면서 패하였다. 특히나 강희슬의 3점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최근 3점감이 조금은 올라오는 듯 보였으나 직전 우리은행전에서는 13개를 던지면서 단 4개만을 메이드하는 등 강희슬의 야투감이 아쉬웠던 경기였다. 아울러 모에 역시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11득점에 그쳤으며 특히나 이날 송윤아가 3분만 출장을 하면서 예전만큼의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도 팀의 패배의 원인이다. 반면 원정팀 삼성생명이 단 하루만은 쉬고 KB를 만난다. 프런트 코트에서 여전히 이해랑과 배혜윤의 존재감은 삼성생명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강유림이 득점에 가담을 해주면서 키아나와 함께 백코트에서 스코어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도 매우 긍정적이다. 조수아보다는 미츠키가 백코트에서 볼 핸들러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삼성생명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다. 조수아는 경기를 읽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턴오버가 많아
히라노가 조수아보다 긴 시간을 출장을 한다면 훨씬 더 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벤치 구간 자원들의 최근 활약은 조금 아쉽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올 시즌 KB를 만나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매 경기 큰 스코어 차이로 승리하면서 삼성생명 선수들이 KB에게는 유난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확실히 프런트 코트에서 모에와 송윤아가 배혜윤과 이해란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며 KB가 유독 삼성생명을 만나면 야투감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특히나 리바운드에서 두 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높이에서의 열세를 KB가 오늘 경기도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많은 득점이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